네, 안녕하세요. 주더팬입니다. 21년 1분기 호실적 주식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고시총 3개, 나름 저시총 2개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요. 삼성전기, LG이노텍, 포스코인터내셔널, 디오, 실리콘웍스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 정보들은 매수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자료로서 활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라디오 같은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21년 1분기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고요. 삼성전기의 주력 제품인 MLCC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 가격 인상 예정이 있는데요. 그만큼 수익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봤을 때 2018년 최대 호황기 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증권사들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의견은 매수로 확립되었습니다. 목표가는 28만원이라고 하네요. MLCC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에 필수로 들어가는 칩이고요. 정말 완전 필수이기 때문에 전자산업의 쌀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왜 가격이 조만간 인상될 조짐이냐면 자동차 및 산업용 MLCC의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 대만의 야게오라는 회사는 올해 2분기 내 범용 MLCC의 판매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쟁사인 삼성전기 또한 가격 인상 흐름에 동참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거죠. 그 증가폭은 10에서 20% 정도가 예상되고요. 공급 증가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수급 불균형이 지속돼서 판매 가격이 상승하고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가이드에 따라서 MLCC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 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게 된 것이죠. 월별 MLCC 수출액 추이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2020년 5월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기에서는 100% 가까운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1분기 대비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7%, 영업이익은 무려 98%, 세전이익은 2배, 지배주주 순이익 같은 경우는 90%나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우 큰 성장을 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삼성전기의 재무와 실적을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전 분기 대비 실적만 살펴보시더라도 매출액은 아주 크게 성장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크게 성장을 했죠. 순이익은 말할 것도 없고요.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네, 다음은 삼성전기의 월봉을 먼저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월봉의 경우 이동평균선은 현재 정배열 상태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진입해서 한 40% 정도 수익을 내고 삼성전기를 익절했는데요. 지금부터 들어가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지지 가격대는 18만원 초반대로 보여지고요. 단기 저항은 21만 5천원부터 22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증권사 목표 가격들이 대부분 27만원에서 28만원 사이인데 그 근처가 오면은 저희는 매도를 해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지받는 가격대는 18만원 초반대이고요. 단기 저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만 5천원에 형성되어 있죠. 여기 TP라는 가격은 타겟 프라이스라는 가격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TP는 목표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의 경우 이동평균선 5일선이 11선 밑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유효하다 라고 보여지고요. 제 생각에 오늘날의 자리가 그렇게 위험한 자리라고 판단되지 않고 꽤나 안정적인 자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도 크게 상관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 저항대는 21만 5천원에서 22만원 사이입니다. 여기를 뚫고 지지를 해줘야 27만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다음은 LG이노텍이고요. 21년 1분기 역시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광학솔루션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아이폰 12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의 프리미엄 라인이죠. 이 제품들의 시장 지배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판 소재와 전장 부품에서 흑자 전환을 완료했죠. 증권사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는 26만원으로 설정해뒀네요. 아이폰 시리즈 판매량 추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지표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성기 때와 거의 판매 실적이 비슷하고요. 최상위 프로맥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거의 150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인데 미국에서 지속적인 베스트셀러로서 판매되고 있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최근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향 트리플 카메라와 TOF 매출이 호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늘려오면서 성장해왔던 회사이고요.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해보시자면 당연히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성장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 같은 거를 보시면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전분기 실적과 대비했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조금 떨어졌을지 몰라도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의 가치도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퍼도 마찬가지고요. 곧 아이폰들의 신제품들이 발매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노텍의 실적과 재무는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자면 개인을 제외한 모든 주체들이 거의 다 매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특히 기관과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가 모든 물량들을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거의 다 기관이 받아먹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LG이노텍의 월봉입니다. 월봉 이동평균선은 아직 정배열 상태이고요. 추세가 건재하다는 이야기죠.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는 26만원 정도인데 목표가까지 약 15%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매수 구간에 올라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일봉을 살펴보시자면 단기 저항 영역은 22만 1000원에서 23만 4000원입니다. 여기를 뚫고 지지받는다면 25만원, 26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매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21만원 초반대에서 1차, 그리고 19만 8천원에서 20만원대 2차 이렇게 진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친환경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신규 부품의 성장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터코어의 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모터코어는 구동 모터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쪽의 수요가 특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전기차 한 대당 한 개의 모터코어가 들어가지만 향후 듀얼코어나 트라이얼코어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증권사의 의견은 매수입니다. 목표가는 27,000원이고요. 모터코어의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실게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1년, 23년, 25년까지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용 모터코어에는 여러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굳이 학문적으로 너무 이렇게 접근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특히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무려 3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당 순이익의 가치도 매우 크게 상승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모터코어의 수요 급증 덕분에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월봉을 먼저 살펴보실게요. 여기 보이시는 장대 양봉은 35% 플러스 35%짜리 장대 양봉이고요. 엄청난 수급이 여기서 들어왔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은 당연히 벗어났고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지금 정배열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일봉을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증권사 목표가는 27,000원이고요. 단기 저항은 24,00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매수를 받아본다면 지금의 자리도 크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1차 매수를 들어가셔도 크게 상관없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내리더라도 19,350원에서 28,000원까지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2차로 매수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흘러가다가 24,000원을 뚫고 지지를 받는다면 27,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다음은 제가 덴탈 업종 미래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던 디오이고요. 마찬가지로 21년 1분기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고수익성 디지털 임플란트 솔루션이 선진국 시장에 진입을 했고 치과 환자의 수가 팬데믹 해제로 증가가 되고 있죠. 그에 따라 병원들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증권사의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가는 51,000원입니다.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디오의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고도화된 정밀 기계로 환자의 구강 상태를 판단하고 의사가 시술을 하기 전에 컴퓨터가 미리 시뮬레이션화 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통증도 최소화시키고 임플란트를 하시기 힘든 분들까지도 적용이 가능하게 해서
시술의 오차를 최소화한 그런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디오는 이러한 것들을 솔루션으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을 살펴보시기 전에 최근 연간 실적을 살펴보시자면 디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매출액, 당기순이익까지 성장해온 회사이죠. 이번 분기 실적 역시 아주 만족스러운 실적인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조금씩 감소했을지 몰라도 당기순이익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의 가치도 전년 전분기의 모든 것을 봐도 이번 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아주 제일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퍼도 마찬가지고요. 고령화 시대가 저희 눈앞으로 다가왔고 의료기기들이 워낙에 정밀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자면 외국인과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연기금 사모펀드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팔아치웠죠. 디오의 월봉 패턴입니다. 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선으로 이어져 있는 이런 패턴을 벗어나야 되는 거고요. 물론 돌파를 예상하고 미리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디오의 실적이 실제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아까 증권사 목표가는 51,000원으로 설정을 해두었죠. 하지만 저는 48,000원부터 51,000원까지를 매도 가능 영역대로 잡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자면 주봉은 현재 이동평균선 정배열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죠. 여기를 뚫고 지지한 다음에 여기서 매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말이죠.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군요. 일봉을 통해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실게요. 현재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보통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은 주가는 한 방향으로 튀게 되고요. 그게 위든 아래든 한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긍정적인 포인트는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증권사의 목표가가 51,000원이라고 했는데 디오에 진입하신 분들은 48,000원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해서 실제로 51,000원을 찍는지 보신 다음에 이쯤에서 적어도 한번 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실리콘웍스라는 종목이고요. 21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IT와 TV 패널의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아이폰의 수요 사이클과 DDI 업황의 호조가 지속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DDI는 디스플레이의 화소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증권사의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89,000원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정말 아주 소폭으로 감소했지만 단기 순이익이 매우 크게 성장했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의 가치를 전분기 대비 더 높게 평가를 받았고요. 특히 퍼 같은 경우가 아주 상당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실리콘웍스도 앞에 소개드렸던 여타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21년까지 아주 꾸준하게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저는 이런 회사들을 좋아하고요.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누가 많이 매수했나 보시자면 기관, 투신,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은행과 개인 그리고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매수 주체들이 거의 다 실리콘웍스를 사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월봉을 살펴보시자면 증권사 목표가까지 약 19%가 남았습니다. 월봉의 이동평균선은 지금 정배열 상태이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이 하락 채널을 현재 돌파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돌파하고 최근에 지수의 하락에 따라서 59,700원, 그러니까 약 6만원대에서 지지를 받았죠. 이런 만원대 종목 같은 경우는 0원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구간에서 심리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을 보시자면 주봉 역시도 지금 정배열 상태이고요. 6만원이 지지선으로 한번 작용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89,000원이고요. 매수를 해도 될지 안 될지 이것만으로 좀 판단이 부족한데 일봉을 통해 살펴보실게요. 일봉상 7만원 초반에서 실리콘웍스를 매수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7만원 초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면 89,000원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일 거라고 보여지네요. 최근에 수급 상황도 상당히 준수합니다. 지지 라인을 제 생각에 다시 터치할 일은 없을 것 같지만 6만원, 7만원 이 정도쯤에서
심리적인 지지선이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자리도 안정적으로 매수하기에는 괜찮아 보이네요. 하지만 매수를 하시더라도 언제나 계획을 가지고 분할하여서 진입하시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방법이고요. 남은 2주 동안은 지수가 그래도 좀 괜찮을 걸로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모두 힘들었던 2주 버티느라 고생하셨고요. 남은 3월 한 달 2주는 좀 평화롭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